유럽과 미국의 성장률이 발표된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는 1년 전 현상이 재현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증시가 영국 예산안 파장으로 급락하면서 미국 증시에도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에 영국의 사태가 미국의 고스란히 재현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의 상황도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는데요.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춘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3분기 성장률 저주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특히 어제는 국내 증시가 또 많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농민을 위한 방송을 좀 많이 하다 드리다가 예. 이제부터는 좀 미국 주식을 좀 파셔가지고 0.1% 정도 쌀 소비여서 쌀 사셔가지고 무료급 식소에 좀 이렇게 줬으면 하는 그런 방송도 했었는데요. 예. 정부에서 모처럼 쌀 소비와 관련된 대책이 나와서 농민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예. 미국 증시 차익 실현 얘기하는 데에는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사라든가 박빙 상태를 가면 증시에서는 가장 안 좋은 게 불확실성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욕심을 좀 이렇게 누구는 뭐 9월 말 10월 초에 주식을 사라 하는데 욕심 좀 자제하고 또 경제도 그렇게 만만치 않으니까 예. 차익 좀 실현해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요. 주가는 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어제 시청자분한테 성장률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유럽 증시도 3분기에 유로 성장률이 굉장히 좋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또 침체가 되는 상태에서 성장률이 높게 나온 것은 증시 입장에서 대단히 환영인데요. 근데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이걸 성장률의 저주 현상이다 한쪽으로 해서 예. 오늘도 지속되는 양상이고요. 미국도 3분기 속보치가 2.8% 잠재수만 높게 나왔습니다. 오늘도 경제지표가 주간 실업증 건수가 예. 사실 전주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고요. 그렇죠. 주간 실업증 건수가 떨어졌다는 것은 경제가 좋다는 얘기죠. 예. 그런 반면에 사실 성장률의 저주 현상이 지속되면서 오늘 주가가 비교적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다른 요인도 결부되어 있긴 합니다는 그런 상황이고요. 벌써 11월 FOMC 회의에서는 금리 동결 문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는 그런 금리 동결 문제가 되다 보니까 국채금리가 더 오르는 오늘 2년물, 5년물, 10년물이 다 튀어오르는 그렇죠. 이런 현상에 특히 금리에 민감한 나스닥 지수가 흘러내리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 어제도 예. 3분기 성장률이 좋은 게 미국의 국채금리가 올라갔던 부분에 대해서 국내 증시라든가 이런 게 불길하다 하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죠. 어제 사실 그 문제 지적하면서 한국의 주가도 많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시겠습니다는. 그래서 어제 코스피가 3.37포인트 정도 떨어졌는데요. 예. 많이 떨어졌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늘까지 지속되는 양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빅테크의 주가가 크게 하락한 것과 관련해서 지금 다양한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 테슬라와 관련된 내용들, 벌써부터 이 머스크의 내년 매출액에 20에서 30% 늘어날 거라는 이 전망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들이 있다고요? 네. 사실은 테슬라의 어떤 가이던스, 예. 어닝 가이던스 문제다. 실적 문제가 아니라 어닝 가이던스 문제다. 그렇죠. 매출액 문제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주에 빅테크 업종 중에 M7 종목 중에서 테슬라를 제치고 전부 발표되는데요. 제2의 테슬라의 이렇게 서프라이즈가 있을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는 가능성이 좀 적다 하는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는데요. 테슬라 문제를 보겠습니다. 예. 테슬라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어닝 가이드 서프라이즈라고 이렇게 구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출액 관련돼서 내년에 매출액이 20에서 30%. 이건 컨퍼런스 콜에서 얘기했던 그렇죠. 거죠. 근데 이 문제가 이 가이던스가 발표하고 나서 테슬라의 이렇게 전기차 판매가 계속해서 부진한 이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테슬라 실적 발표하고 나서 3일인가요? 한 25%급도 가다가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2의 테슬라 문제는 가능성이 적지 않느냐 하는 시각이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는데요. 아시겠습니다는 나머지 실적들은 예상은 자해합니다. 그렇죠. 주차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까지 예상은 다 상회합니다. 근데 직전에 대비해서 이 예상치 상회하는 정도가 더 에스컬레이트 돼야 되거든요. 주가가 올라가려면. 왜냐하면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갔으니까 지금은 주가가 굉장히 고점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뚫고 가려면 이 예상치를 상회하더라도 그 상해가 전분기 대비해서 더 크게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블룸버그 인텔리전스라든가 하는 것은 나머지 그 빅테크의 어닝 서프라이즈 폭이 19%. 대충 지금 발표되는 게 그럴 것 같습니다. 인텔이라든가 이런 게 예. 전부 비슷한 평균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직전 분기에는 이게 30%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예상치 상해 폭의 절반 정도 그치거든요. 그러면 자꾸 예상만 상했다. 이게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도 야 예상은 상했는데 왜 주가는 떨어질까? 그렇죠. 이게 궁금한 점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주가가 고점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이것을 뛰어넘으려면 더 에스컬레이트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계속해서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오늘 아마존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전부 예상치는 상회했습니다는 주가는 계속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제2의 그 테슬라의 어닝 가이드 서프런스가 지금 나타나지 못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뭐 그만큼 이 투자자들의 눈높이가 많이 높아지지 않느냐 이런 당연히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겁니다. 예, 네네. 들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 뭐니 해도 가장 큰 악재라고 하면 아무래도 영국 쪽에서 나오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예산안 파장 사태 이 내용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시청자분도 지금 영국의 총리가 누구시냐 이렇게 여쭤본다면 하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영국의 총리가 수낙 총리를 알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바뀌셔서 이분입니다. 스티머 그렇죠. 이런 분인데요. 영국 국민들한테는 아주 이렇게 사실 강인한 인상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내년도 예산안을 하는데요. 일전에 한번 증세로 하고 있다. 증세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스티머 정부의 내년도 예산은 개혁이냐, 증세가 개혁이냐 하는 측면에서 지금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수낙이라든가 이전에 트레이더가 얘기했던 그 재정 지출 감소보다는 증세를 채택했습니다. 이런 선택을 할까? 테크니컬 디폴트에 걸려있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면 증세가 되면 테크니컬 디폴트를 줄일 수 있지 않느냐. 자, 시청자 여러분, 증세를 하다 보면 재정 수입이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얼핏 생각하면? 그러면 테크니컬 디폴트의 연계 부도 가능성을 줄여주지 않겠느냐. 그런데 오히려 자증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장세. 그 자증세가 되는 메커니즘을 화살표로 보겠습니다. 자, 증세를 한다. 스티머 정부가 얘기했던 예산에 대해서 증세를 한다. 그러면 영국 국민들이 지금 증세하면요. 쓸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출이 감소겠죠. 개인 소비가 감소겠죠. 그러면 개인 경기가 침체되죠. 경기가 침체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수가 감소하죠. 세수가 감소하니까 디폴트 오면 더 증대되죠. 이것이 오늘 영국의 국채금리에 그대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국의 이 증세안에 따라서 자증세가 될 것이다, 디폴트가 될 것이다 이런 지각에서 영국의 국채금리가 아주 급등했습니다. 자막을 돌려서 영국의 급등한 모습을 시청자부터 깜짝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국채금리 하루입니다. 하루. 장중에 20bp가 올랐습니다. 하루에 20bp 올랐습니다. 이건 지금 탑뉴스로 좀 지적을 해줘야 되는데 지적하는 외신들이 없어요. 그다음에 그 신년물은 15bp 올랐습니다. 물론 나중에 영국의 그 이렇게 금융지가에서 안정화 노력에서 장 마감에는 조금 떨어졌습니다. 근데 장중에 2년물이 20bp 올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가뜩이나 어제 유로 경제에서 보면 3분기 성장이 좋게 나와서 유로도 국채 금리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ECB가 3분기 3번 연속 금리를 내렸지 않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국채 금리가 하면 아무리 학수고대했던 유로의 그 경제 회복세가 나타난데도 주가가 떨어지는 성장계 저저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영국의 국채 금리가 올라가 유로 증시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1% 정도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인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영국 정부 선진국입니까? 재정과 관련돼서 감세했다가 증세했다가 영국의 총리가 들어서다 단명이죠. 이런 사람들 전부 뭐냐 오락가락하니까 시장에서 외면하는 겁니다. 어떤 안을 wal고 하더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반응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총리들이 왔다 갔다 이러더니 뭐냐 기득권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는 상태에서 단명으로 다 그쳐? 전부 단명으로 그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국민이 시장이 외면하는 거죠. 시장이 외면하면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채권도 외면하니까 국채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모든 게 지금의 영국 상황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사태에 대해서 뭐 트러스의 악몽이다 이런 뭐 평가들도 붙고 있는데요.
2년 전의 상황이 어떻길래 이런 시각이 나오는 겁니까? 네. 티머 이렇게 신임 그 영국 총리가 지금 이제 재임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예. 근데 이걸 계기로 해서 또다시 단명에 그치는 게 아니냐. 그러면 영국 총리 역사상 가장 단명으로 그쳤던 그 사람이 트러스노믹스를 예. 추진했던 44일 만에 퇴임했던 이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운명을 재현되는 게 아니냐, 티머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요 트러스노믹스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트러스노믹스는 증세안의 반대입니다. 예. 대규모 감세를 하는데 재정 조치는 퍼필이 때문에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 감세를 넣고 재정 조치를 증대해 그러면 트럼프가 비슷하죠. 그렇죠. 트럼프가 비슷하죠 지금에. 예. 그런 측면에서 한 달 만에 해프닝으로 그치면서 결과적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하니까 본인이 손들게 된 배경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 이어 들어온 사람이 뭐냐? 수낙 총리입니다. 예. 그러면 수낙은 어떤 사람이냐? 뭐 인도계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이죠. 상속세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상속세 폐지는 영연망의 상징이 상속세입니다. 그러면 영국의 왕실이 아무리 위상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왕실의 반발이 일으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수낙이 이렇게 상속세 폐지를 해서 결국은 이 부담으로 올해 그 7월 달에 조기 사임해서 이분이 들어온 거고요. 타이머. 이런 분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분은 다시 또 증세안을 나왔습니다. 예. 근데 지금의 파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증세든 감세든 앞서 말씀드린 같이 신뢰가 저하니까 영국 국민 의면, 증시 의면 전부 뭐냐. 아무리 세계가 중앙은행들이 피벗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국제금리가 급등하니까 피벗을 믿고 채권 투자하는 사람은 영국 같은 경우는 사실 대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런 현상이 지금 영국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예. 영국 쪽 상황이 갈수록 악화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스타머 정부의 증세안이 영국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결국은 기득권을 포기해야 됩니다. 총기가 단명으로 그치고 예. 증세, 감세, 국민은 외면하지 않고 세금 내는 사람은 누굽니까? 국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사람 얘기하고 자기 마음대로 증세, 장세, 재정 문제를 건드리다 보니까 결국 이게 왜 그럴까 하는 측면에서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총리라든가 그다음에 영국의 의회에서 갖고 있는 이런 기득권 문제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영국의 질병을, 고질병을 이렇게 해석시키기 위해서는 기득권을 포기하는 문제가 아마 사실상 그 가장 중요한 위기의 본질이지 않느냐. 중국도 이 문제를 했습니다. 중국도 대규모 경기 정책이 얼마나 추진했습니까? 정신은 살아나갑니까? 이게 변동성이 증대된 상태에 사라지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영국과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문제다 해서 이 문제가 다시 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행 때 가장 호평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제레미 헌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티머 증세안의 금융시장의 파장을 계기로 해서 제레미 헌트의 기득권을 포기를 전제로 한 개혁을 전제로 하는 사실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지금 부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제레미 헌트는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보면 기득권을 포기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포퓰리즘 하지 말고 호득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좀 주말이기 때문에 이 얘기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한테 개혁과 혁신은 어떤 게 차이점인지 아십니까? 글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고칠 게 혁자가 가죽 혁자를 씁니다. 피혁, 가죽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개혁은 시스템상에 문제가 없고 외변을 됐을 때 시스템상에 돌아가지 않는 게 개혁입니다. 가죽을 고쳐서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명품에서 고쳐서 쓰지 않습니까? 예. 근데 혁신은 시스템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자체를 고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영국 같은 경우는 제레미 헌트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는 이 내용을 개혁 가지고는 안 된다. 이제는 혁신을 해야 된다. 영국의 시스템이 문제다. 영국의 옥스퍼드 정가에 의해서 내려오는 총리들의 그런 모습, 기득권이죠. 기득권이요.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에리트주의로 가는 주의. 이런 것이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고 영국이 어릴 때마다 자기의 이익적인 관점에서 재정정책이든 뭐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영국이 시스템 자체가 무너졌다. 시스템 자체가 무너졌으면 어떠냐. 가죽을 고쳐서 쓰는 개혁 가죽은 안 되고
시스템 자체로는 혁신을 해야 된다. 그렇죠. 이게 바로 제레미 헌터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트러스도 그렇고 이번에 뭐냐? 이번에도 사실 이게 티모의 증세안 가지고 혼란스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제대로 된 게 헌터 아니지 않느냐? 예. 결국 혁신안을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기득권 포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지금 부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영국이 필요한 건 개혁이 아니라 혁신이다. 상당히 공감되는 말이 아니었나 싶고요. 네네. 자, 지금 이 문제는 비단 영국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미국 쪽도 해당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미국 증시의 장초반에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미국 주가가 나스닥 같은 거는 2% 진짜 많은 흐름이었죠. 빅테크에서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은 이번 주에 빅테크다 미국 주식이 올라간다 하는 이런 쪽의 얘기들도 많았습니다는 성장률이 재지면서 나타나는데요. 이런 문제입니다. 자, 트럼프노믹스 1.0 시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증세와 감세 정책 오락가락했습니다. 영국과 비슷하죠. 근데 이번에 들어서는 대선 초기에 빅테크 규제하겠다 했습니다. 증세를 했습니다. 초부에서 나섰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빅테크 업종들이 돈을 안 주거든요. 코인이나 하는 사람들이 돈을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냐? 그 위에 대폭적인 감세로 들어섰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최종적으로 나오는데 이게 집행되느냐 하는 건 또 다른 차이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 건 뭐겠습니다. 자, 지금은 어떠냐? 감세, 포퓰리즘에서 감세하다 보니까 소득세 폐지, 법인세 대규모 감소. 영국과 비슷하대요. 예전 틀어나. 이렇게. 그리고 쓰겠다는 것은 뭐냐? 빚내서 쓰겠다는 게 이제 트럼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뉴딜 정책이다. 그러면 감세를 추진해? 그 다음에 대규모로 재정 지출해? 미국의 재정 정책 퍼크. 그래서 어제도 뭐냐? 성장률이 이렇게 2.8% 났습니다. 국채금리 올라갔죠? 오늘 시청자 여러분한테 오늘 미국의 금리가 5년물, 10년물, 2년물, 정책금리 다 올라갔을 겁니다. 다 올랐죠. 예, 맞습니다. 김채인 PD께서 그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 올랐습니다. 이게 성장률 저지가 현상이 나타나면서 오늘 미국의 주가가 흘러내리게 된 배경이다. 지금 10년물, 2년물 다 올라갔죠? 이런 상황이 지금 미국에서. 그래서 외신의 조막조막 가지고 미국의 증세를 보면 안 됩니다. 연결시켜서 그 논리적 배경을 이렇게 같이 잡아야 된다는 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일본 역시나 부채가 많은 국가 가운데 하나죠. 그리고 우에다 총재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입지가 많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정치권도 흔들리고 우에다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우리가 중앙은행이 독립할 수 있습니까? 집권당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어제 우에다 총재가 고민을 했죠. 이러지도 못하는 사항, 저러지도 못하는 사항이 금리가 동결한다는 건 옛날부터 소식은 아니고요. 옛날부터 얘기했던 사항이고요. 자, 뉘앙스를 모르는 겁니다. 우에다 총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항인데요. 부채가 많습니다. 일본 국가 채무가 GDP의 270%입니다.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정책이 먹힙니까? 통화 정책이 먹히지 않죠. 그렇죠. 분명히 가야 될 방향은 금리를 올려서 아베노믹스를 멈추고 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 한번 보겠습니다. 부채가 많다 보니까 시청자 여러분 GDP 대비해서 일본의 국가 채무가 270%입니다. 지금은 가야 될 방에서 출구 전략 추진해서 금리가 올려?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이자 상환 부담이 얼마나 늘겠습니까? 일본 국민들의 경제 고통지수가 물가 잡을 수 있어? 설령 잡다 하더라도 금리가 올려 부채가 많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증가하죠. 그렇죠. 이게 위에다가 지금 갖고 있는 사항이죠. 두 번째는 자, 지금 아베노믹스가 10년 이상 추진한 상태에서 내수가 엔저니까 내수가 붕괴됐습니다. 수출이 잘 될지 모르지만 내수가 됐습니다. 이런 붕괴된 상태에서 자, 지금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올려? 그러면 수출마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죠. 가긴 금리 인상을 통해서 출구 전략해서 이렇게 N고 방향으로 가긴 해야 되는데 지금 여건은 정치권도 따르지 않아. 그다음에 국가 채무많은 일본의 경제 구조도 문제야. 그렇죠. 그리고 내수가 침체했으니 N고를 가니까 내수를 더 침체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러한 상황이다. 그래서 채무 문제와 관련된 영국의 문제, 이런 문제도 동일하게 일본도 겪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일본 경제가 정말 심상치가 않은데 우리가 이 전체를 밟지 않으려면 잘 해야 되겠죠. 자, 뒤에 보면 악어가 이 트럼프 옆에 좀 뜬금없게 있는데 이 악어 사진이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한국에 대해서 악어 그래프 경고가 나온 지 오래됐습니다. 아. 그래서 이 일본 사람이 예. 야스시가 얘기했던 사람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정기국회에서 예산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국의 예산안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한국 국가채무 많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 한국에서 악어 그래프 경고가 나온 지는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악어 이렇게 해서 예. 이제 딱 벌리죠. 그렇죠. 근데 너무 벌리면 이게 악어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재정 지출은 하방 경직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 상태에서 자꾸 이제 뒷걸음이 보내지는데요. 자막점 좀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한국에 이렇게 보면 일단 1980년대 이후에 지금 이렇게 쭉 이렇게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했습니다. 지출이 뭐냐? 재정은 양출 재입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 홍앵커가 가계부 쓸 때는 양입 제출 원칙입니다. 들어올 예. 거 생각해서 거기서 쓰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재정은 양출 재입 원칙입니다. 먼저 쓸 것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걷어들이면 됩니다. 이게 이제 다른 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한국이 그래도 국가의 재정 건전성은 1980년대까지 잘했습니다. 근데 1990년대 이후부터 흐트러지기 시작했죠. 이게 뭐냐? 한국에 있어서는 이렇게 군사정부가 끝난 이후에 결과적으로 뭐냐? 5년 단임의 팔피진 정부가 많이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과 비슷한 시각이 있죠. 예. 단임하다 보니까 이거는 내 기간 동안에 국민으로부터 표심을 얻고 하면 반다. 이게 정책이 반복된 거죠. 그게 보수당 정도보다는 야당 정부도 똑같죠. 한번 보세요. 재정 지출을 딱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출은 증대해. 국민들은 경제 사정에 따라서 재정 수입은 오락가락해. 그러니까 악어 그래프 경과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를 말씀드린 것은 지금 예산안 처리에서 다시 또 야당에서는 또 감세 쪽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들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세금 내는 사람은 누굽니까? 국민입니다.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세금 내는 사람은 국민들인데 왜 통수권자들이 어짝어짝 하면서 국민을 더 괴롭히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영국이 그런 모습이거든요, 지금. 예.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국민들한테 위반한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과 국민으로부터 이렇게 안정을 찾으려면 이렇게 재정 준칙을 좀 도입해야 된다. 피스칼 룰, 재정 준칙을 도입해야 된다. 예산안 처리가 하는 국회의원분들 좀 이것을 좀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궁극적으로 국민, 그 다음에 시장으로부터 신뢰가 되면서 한국 경제가 또 우리 후손 세대를 시장이 안정될 수 있다는 걸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의 한상추 논설위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